자, 주변이 시끄러우시면 화면 저기 소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화면 공유 예, 잘 되었습니다. 잘 보입니다. 됐습니까? 목소리도 네. 좋습니다. 예. 네. 미처 이번 그 강의 주제가 마침 CJB 청주방송국에서 엘빈 오, 클럽에서 강의를 하고 교양 강좌에서 강의를 했던 강의 주제예요. 그래서 혹시 네. 들으시는 선생님들에게 식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는데 강의할 때 현실에 맞게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바꾸겠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당신 멋져. 멋지다는 게 뭘까요? 멋지다. 저는 칭찬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하는 이 강의 내용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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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어가지 않죠. 화면을 한번 찍고 네. 넘기시면 돼요. 네네네. 찍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이번에 이제 강의 혹시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잠시만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강사 서필환에서 서일정으로 개명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요. 현재 금년 나이가 65세인데 예. 주변에서 저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하얀 곡선을 긋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65세 이후부터는 네. 지금까지 올라갔으니 내려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근거로 뭘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저의 이름에 제 이름에 이제부터 하얀 곡선을 긋는 그런 어떤 말년의 마지막으로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자문했더니 개명을 하래요.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제가 지은 이름을 그거를 전문가에게 대구에 계신 분에게 맡겨서 제 이름을 서일정이라는 이름이 단정할 고요할 일자에 단정할 정자로 바꿨습니다. 지금 1년이 막 지났거든요. 1년이.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제 인생의 삶을 좀 더 낫게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용기를 냈던 거죠. 제가 지금 여기에 보면 서필환이라는 이름으로 성공산학교를 만들었고 약 3,593번째까지 강의를 서필환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는데 이 바꾼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번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는 거예요. 65세 다 이게 사시는 분이 무슨 이름을 개명을 할 거냐고 혹시 무슨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살고 싶다. 제가 강사인데 변화의 혁신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나부터 변하고 싶은데 변하는데 어떤 징크스가 있다거나 나를 가로막는 핸디캡이 있다면 그걸 치우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반드시 빌자 빛날 반자 너는 반드시 빛난다는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인데 이 이름을 바꿀 때는 그만한 각오가 있다. 그리고 강한 어떤 이미지를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승낙을 해주어서 제가 2020년 8월 5일 날 법원으로부터 정식적으로 이름을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개명한 이름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바로 무엇일까?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싶고요. 저를 많이 소개를 했으니까 뭐 자세한 것은 뭐하지만 동국대학교에서 국제자연치유사과정의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치유하고 가족의 건강까지 치유하는 과정인데 여기에서는 저희 아내가 주임 교수를 하고 저는 지도교수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장다리 마늘약선이라고 충청북도 단양에 500명이 동시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장다리 마늘약선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는 15군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의 명함을 2,000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장다리 마늘약선 홍보대사라고.
그리고 그 명함은 전부 다가 서일정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여기에 아마 이제 잠시만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명함이거든요. 이 명함을 제가 전부 다 만난 사람마다 주기 때문에 홍보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혜다. 똑같은 명함을 제가 여기저기 많이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가 제천시 가까운 제천시에도 강원도에 있는 양구에도 홍보대사이고 경상남도 거제도 거제시 홍보대사인데 그분들에게는 제가 홍보대사라는 그 이첩장만 받았지 여기저기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장다리 마늘 약선 여기에서는 제 명함을 제가 갖고 있는 명함을 만들어 주었다 보니까 그걸 홍보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지금 97개 최고 경자과정에서 초청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장다리 마늘 약선 홍보해 주니까 이분은 홍보한 가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리더십, 동기부여, 소통화, 변화, 혁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성공하게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스스로 독학을 많이 했고요. 검정고시 출신이고 방송통신대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제가 박사도 정식으로 따지 못하고 명예박사입니다. 명예박사. 재능교육대학원에서 저의 강의 실적을 보시고 검증을 거쳐서 교육학 명예박사 그리고 재능박사, 강사 양성에 대한 재능박사의 타이틀을 받았는데 이걸 여기저기 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명강사 최고위원을 하고 있지만 저의 자체가 정식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나 많이 꿀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를 더 했을까요? 책을 더 많이 보고요. 책을 많이 썼습니다. 신상디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20여 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19권을 쓴 거거든요. 3권은 제가 혼자 썼어요. 3권. 그리고 나머지는 혼자 쓰지 아니하고 각 분야별로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쓰기가 어려운 책을 여러 사람이 모아서 쓰니까 쉽더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동방성장 강사 우리 강연 현재 우리 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끼리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지식이나 이런 지혜를 글로 모은다면 또 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저를 한번 써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우리 신상대 교수님에게 건의 내지는 추천을 좀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제 마감을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혜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식은 내 눈으로 많이 보거나 어찌 보면 남으로 인하여 배움 이런 쪽에만 있다면 지혜는 깨달음이다. 체험이다. 어떤 실천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닐까.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우리 네이버 어학사전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혜 자체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봤더니 내가 옳다고 생각한 말을 실행하는 사람, 즉 실천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오시기로 하셨던 아니면 작정을 했던 오기로 예약을 했던 분들이 긴급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바로 이럴 때 실천할 수 있는 것, 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바로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꿨는데 그 바꿔진 이름이 뭐가 대단하느냐? 아닙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이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을 했죠. 근데 예명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나의 브랜드로 이름으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은 2개 이름, 3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바꾸기를 여러분에게 제안드리는 의미에서 제 주민등록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서울가정법원에서의 판결 난 것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지혜롭게 사는 길, 바로 이게 뭘까? 저는 어떻게 지혜롭게 사는 게 멋지게 사는 걸까? 사실은 바꾸자는 거거든요. 뭐를 바꿀까? 사고방식을 먼저 바꾸자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로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교육 시간인데 오늘 6월 11일 다 같이 아시겠지만 야당의 아주 혁신적인 36세의 젊은이가 당 대표를 선출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뀔 거예요. 한 가지 사실로 세상이 바뀐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그러한 걸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 저는 그게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 저는 이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끄는 힘이 매력적인 사람 아닐까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람. 외모에서부터 개인적인 취향적인 어떤 옷차림까지도. 오늘 정부철 선생님 그리고 이용진 선생님 옷이 네, 우리 신상대 교수님께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오늘 가을 붉음을 나타내는 빨간색이라고.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신상대 한금태 선생님의 이야기를. 예, 칭찬이란 뜻이거든요. 시각적인 거, 정신적인 점까지.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칭찬에 관련된 것도 그런데 지금 아마 화면에 이 영상을 보시면 물결치는 모습이 있고 새가 날아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거 강조하거든요. 그저 그렇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매력적인 인생으로 살 것입니까? 매력적인 인생으로 살려면 이 두 가지 잘잘잘과 발발발만 내 것으로 만든다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제 강의의 키워드예요. 잘잘잘 발발발. 다 기억이 쉽게 되겠죠. 같은 단어 세 번씩이니까 반복 언어를 썼잖아요. 잘 된다. 잘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의할 때마다 하거든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한다. 잘 한다는 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실천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잘했다라는 평가거든요. 스스로가 반성하고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선택했던 것들. 그래서 저는 잘잘잘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잘잘잘 리더십, 잘잘잘 무슨 여기저기 뭐 키워드를 많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 다음에 발발발은 후속 타로. 자,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발휘하는 거잖아요.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이번에 아시겠지만 뭐 보이스킹이나 주변에 나오는 많은 뭐 노래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출전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이가 많으신 68세 되신 분들, 영화배우로 계셨던 분들, 단역으로 이름은 잘 모르지만 얼굴은 자주 배웠던 사람들, 이런 분들이 보이스킹에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오, 정말 노래를 열심히 잘한다. 그때 그분의 이름이 다시 또 회상이 되면서 기억이 되더라고요.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걸 발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력과 능력 발휘하는 거다. 지금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먼저 앞서 하신 분들, 저는 신상대 교수님을 정말 찬사와 박수를 많이 보내는 이유가 감히 저에게 재능기부 해달라고 하면서 전화 요청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거의 대면뿐만 아니라 녹화 방송국에서는 녹화를 하거든요. 뭐 사람 없이 혼자서 떠들다 가는 건데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들어주신 분이 계시니까 저 신바람 나거든요. 자,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렇다면 내 능력이 내 장점이나 내 강점이 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발견하고 두 번째 발견했던 것을 발품 팔아서 내가 노래를 하고 싶다면 노래방에 가거나 아니면 노래 교실에 가서 배운다거나 전문가에게 찾아가는 발품을 팔아라. 그래서 발품 팔아서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자. 그래서 저는 발발발이라는 이 세 가지 워드. 그래서 지금 현재 잘잘잘과 발발발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잘잘잘 발발발이에요. 예. 예, 도전하는 삶.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합니다. W 볼튼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야기거든요. 살면서
미쳤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단 한 번도 목숨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서일장의 목표를 5,000번 강의와 5,928명의 강사를 양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어요. 5928이라는 것은 이 저희 그 제자가 고려대학교 명강사 최고야정의 5기생이 이 수리학을 연구하신 분이에요. 숫자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그 사람 갖고 있는 차량 번호나 이런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재력 상태나 어떤 성공 여부를 이 쪽지게처럼 찍어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명리학도 믿고요. 우리 그 점성술도 믿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가 얇다고 하는데 그 결과 사실은 실패도 있었겠죠. 근데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다는 생각으로 저는 목표를 숫자로 된 목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혹시 제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숫자로 된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게 어떨까? 숫자로 된 목표. 아까 신상리 교수님은 2021년도에 뭐 몇 번의 강의나 아니면 몇 명의 우리 그 스타를 만들겠다. 뭐 이런 그 뭐 파워 블로그로서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마 저는 숫자로 된 목표를 넣는다면 장점이 뭘까요? 바로 달성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달성률. 제가 5,000번 강의를 했기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오늘 72% 달성이거든요. 네? 한번 보세요. 3,593번째 3,594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5,000번으로 나누니까 72%더라고요. 달성률을 한번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끌림이라는 게 있어요. 아, 다시 하겠구나. 흐트러졌던 마음, 포기하고자 했던 그 순간에도 이 숫자를 넣으니까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어떤 새로운 인생에 도전을 할 때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떤 용기라고도 생각합니다. 또한 인연이죠. 오늘과 같은 인연이 만나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께서도 숫자로 든 목표, 뭔가 뭐 강의를 몇 번 해야겠다는 것도 목표가 될 수가 있지만 뭐 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얼마를 벌겠다, 모으겠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책을 몇 권을 쓰겠다, 뭐 이런 것들 모든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들은 리더로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상대방이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온다면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의 제 내용은 뭐 격려, 뭐 칭찬, 긍정적인 삶, 뭐 이런 쪽인데 이거를 주로 실천하는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실천하는 쪽으로. 그래서 강의 중에 뭐 시키기도 하겠지만 뭐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들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강의라는 강사가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듣고 있는 분이거나 보시는 분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강사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명강사는 그 강의를 듣고 내가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것들. 저는 그래서 당신 멋져라는 말을 넣어서 사실 2007년도에 제가 썼던 책 제목이 당신 멋져?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당당하게 표현하죠. 용기를 내자는 거죠. 내 생각을 거침없이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도 참고 있거나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다 보면 질문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당당하게 내 생각을 제시하거나 표현하는 방법,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저는 그래서 칭찬하기 같은 경우도 말로만 아닌 글로 써서 칭찬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신나게 실천하는 거죠. 이왕에 할 바에야 신나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했어요. 사실 오늘 11일을 맞이하기 이틀 전에 백신을 맞고 오늘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에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들을 밖으로 보내고 혼자서 지금 저희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실천하는 방법을 신나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하자는 것이고요. 다음에 멋지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멋지게 사랑하는 방법, 배려하는 방법, 그리고 져주면서 경청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된다면 멋진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청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실천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뭐 예를 잠깐씩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반응 한번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력적으로 산다면 당당하게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을 빼고는 다른 이야기, 뭐 성공해야겠다. 그게 두 번째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조건 건강이더라고요. 건강을 이해한다는 것은 운동하는 거잖아요. 예, 운동해야 합니다. 지금도 앉으셔서 케겔 운동이시죠. 케겔 운동. 앉아서 10분을 숨을 들어 마시면서 내쉬면서 케겔 운동도 하시면서 손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거양득이 되겠죠. 일거양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현재 하는 일 모든 것에 봉사하는 것도 하나의 내 사명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봉사를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족에게나 친구에게나 부하에게나 직원이거나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 저는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거나 글로 쓰는 방법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당하게 표현합시다. 칭찬하기 방법은 제가 썼던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칭찬하자는 거죠. 저에게 카톡으로 문자가 왔었습니다. 우리 강사 강연 재능기부 동반성장의 신상대 교수님으로부터 우리 옛날 10여 년 전에 만났던 인연이 있는데 그리고 대구의 흥사단에서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흥사단은 우리 남병우 우리 회장님께서 그때 주관하셨고 제가 그때 대구까지 가서 배웠던 아주 좋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분인데 그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칭찬이죠. 쉽게 말하면 기억에 남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재능기부에 이번에 줌으로 하는 이 강의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를 했느냐면 요일을 사전에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주셨더라고요. 월요일과 아니면 금요일 아니면 수요일과 금요일 이 중에서 선택해달라고. 그러니까 저에게 어떤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러이러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오늘 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제 혼자 쓰고 있는 제 블로그에만 올린다면 제가 하루에 들어오는 저 블로그에 오신 분이 600명에서 7, 8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이 안 돼요. 제 글을 보는 분들은 또 거기서 더 적겠죠. 왜냐하면 제목만 보고 나가신 분도 조회 숫자에 이제 체크는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정, 이러한 여러분들과 관련된 이 추억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그래서 아마 대구에 계시니까 대구시청 홈페이지나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에 오늘 이러이러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대구에 살고 계십니다라고 글을 한번 쓸 계획이에요. 제가 공개적으로 한 이유가 뭘까요?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감사드립니다. 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천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것도 제가 얼마 전 방송국에 가서 강의할 때인데요. 제천단양 상공회의소의 CEO 포럼을 하러 강의하러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청주방송국과 관련된 이제 쉽게 말하면 교양 강좌 웰빙 클럽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분들 고맙습니다라고 글을 써서 올려서 그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뭐 아시겠지만 여기에 써 있는 이분들의 이름들이 최지연 아나운서나 장다리 식당 이옥자장이나 뭐 이렇게 이름을 썼더니 이분들이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명라 최고학년에 다니거든요. 이 글을 본인들이 보시고 난 뒤에 저에 대한 인식이나 기억을 오래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상순 회장님이라고 여성 지도자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그래서 저에게 여성단체 지도자 회장이니까 저희들이 강의를 해 주십시오. 왜? 제가 이 글을 여기다 이름을 써서 넣었습니다라고 하고 이거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보고 저를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제 생각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 전달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저 어버이날 저는 이제 딸이 둘 있는데 큰 딸은 아들 하나 낳고 둘째 딸은 학교 선생님인데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근데 어버이날 유일하게 뭐 돈을 받고 뭐 용돈 받고 뭐 선물도 주고 다 하는데 우리 둘째 딸의 큰아이가 카네이션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직접 달아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할아버지 뭐 어버이날 뭐 저쪽 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밥을 먹고 나서 다 그냥 끝났어요. 근데 카네이션을 그려서 거기다가 간단한 편지를 써서 제 가슴에 왼쪽 가슴에 달아주는 그 애는 홍은서인데 이 애는 아주 오래도록 기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오늘 교육 끝나시고 난 뒤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해. 정말 네 덕분이야. 너의 덕분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대단하다는 칭찬을 했을 때 아마 삶이 달라질 거고요. 아마 그 전달됐을 때 아이고 안 하던 짓을 왜 해라고 소리 분명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또 하나 문자를 발송해 보세요. 저는 지금 이 카톡에 보면 매일 생일자가 뜹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7시 사이에 생일자 뜨신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제 인생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거를 어떻게 알려야 할까요?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서일정이라는 성공산업계 총장이라고 기억을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과거 이름을 기억한 사람을 새로운 이름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문자 메시지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꽃과 함께 발송을 하거든요. 네. 아마 모두가 다 카톡에 그날짜 생일자가 떠요. 많을 때는 30명이 넘고 어떤 때는 10여 명 되는데 매번 보내고 나면 절반 그중에 50%는 해답이 옵니다. 감사해. 또한 제 이름에 개명을 했다는데 어떤 칭찬도 해주신 분도 있고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칭찬했거나 뭘 했을 때 그분들이 어떤 보내주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받아들일 때 방법이 그냥 말로만 그냥 고마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극정성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악수를 많이 못 하는데 저는 악수를 하거나 등을 또닥거려 준다거나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래라고 하면서 또 나도 감사의 메시지를 남겨준다면 그게 기억에 남더라고. 오래도록 남겨지는 흔적을 남기는 그런 칭찬이 나가기 해야 중요하다고 나가죠. 말씀드립니다. 네? 네. 마음속에 오래 남는 칭찬 방법을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흔한 일임인데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늘 칭찬하는 사람, 바로 우리 리더가 됩시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거의 다가 강사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는다면 얼마든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단점을 먼저 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인가 아니면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찾아서 표현하는 칭찬할 것인가 선택은 바로 선생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에 제 사진을 넣었거든요. 저 오랜만에 이제 등산을 했었습니다. 갔다 온 사진을 찍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겠죠? 근데 아닙니다. 저 사진은 저희 고향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갔는데 제 모습을 멀리서 쫙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그 친구를 여러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 사진을 여기다 넣었다면 이 사진은 뭐예요? 높은 데도 아닙니다. 사실은 서울 시내에 올라가서 요즘에는 갈 수 없으니까 서울 시내 북한산에 올라가서 찍은 건데 서울시의 배경나고요. 저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 사진 한 장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사진을 다시 찍어서 제 친구에게 보내줄 거예요. 이 사진 찍어준 사람에게. 왜요? 앞으로도 또 좋은 사진을 찍어달라는 어떤 그런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압박이 될 수도 있겠죠.
아마 내가 이렇게 해서 너가 찍어준 네 작품을 여기에 사진까지 올렸어 한다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우리 마찬가지 자기가 하는 일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 또 잘하는 사람 신나게 칭찬하는 것, 진심을 다하고 칭찬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취미생활도 즐겁고 신나게 하잖아요. 취미생활은 누구나가 다 즐겁게 한답니다. 거의. 우리 정구철 선생님. 네. 네, 혹시 취미가 뭔가요? 취미가 요즘은 줌을 자주 들으니까 줌 자주 듣는 게 제 취미입니다. 아, 그러세요. 교육을 자주 듣는 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도 너무 멋져요. 자연스럽고. 예, 정말이에요.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으니까 제가 보는 사람도 너무 좋거든요. 이희호 선생님은 지금 이제 이름만 써 있는데 여기에 가상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자기에게 멋진 어떤 사진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칭찬입니다. 이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의 인생의 성적표라고 해서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들의 어떤 영업 비즈니스 수단으로 나온 거예요. 당신의 인생 성적표를 클릭해 보세요. 그걸 했더니 저에게 100점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100점. 제가 애모가 제 사진을 올렸으니까 사진을 보고 카리스마가 흘러넘친대요. 그게 플러스 알파. 문물을 두루 겸비한 지성 있는 남자래요. 그러나 성격이 약간 고집이 세대요. 연애 B급. 흠뻑 빠지는 스타일이래요. 한번 빠지면. 그리고 총점은 100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저요? 그거 바로 스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부족한데 100점의 인생이 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걸 스캔해서 제 강의에 자료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에게 내 자료에 관련된 것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에 다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스캔하거나 복사를 떴거나 저장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 싶을 때 아니면 하려고 한다면 좋겠다. 뭐 그런 거대. 또 한 가지는 뒤돌아보게 만드는 내 인생의 삶. 이 성적표를 봤고요. 과연 내가 100점의 인생일까?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고집이 세다. 고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자존심이고요. 주관이 뚜렷하다는 말도 표현되잖아요. 그 나쁜 쪽으로 하면 고집인데 좋은 쪽으로 말하면 주관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제가 5,000번 강의 안 나겠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네? 자, 아까 방금 우리 교육 시작하기 전에 신상대 교수님께서 자, 여러분 강의 1000번 그거 따져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잖아요. 저 강의할 때마다 메모하고 기록했거든요. 왜?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지금은 강의 없지만 옛날에는 하루에 2건, 3건씩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메모를 하고 기록하고 제 페이스북에 보면 해당된 사진 그리고 그 강의했던 청중들의 반응 다 계속 올려놨어요. 왜? 훗날 다 자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늘 몇 번째다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뭐라 합니까? 옛날 과거에는 이제 성공사학회 교장이었어요. 이걸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 성공사학회 총장이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브랜드 제가 바꾼 거예요. 세무서의 등록은 성공사관학교 대표소 일정으로 돼 있지만 호칭을 총장이라고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 농협, 이 농협에서 조합장들이 바뀌기 전에 저를 아시는 분은 저를 무조건 지명해서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갔는데 2년 전에 조합장님들이 대거 바뀌셨어요. 조합장님 새로 바뀌면 강사분들 주부대학, 여성대학, 여성아카데미, 장수대학 할 때 강사를 선정할 때 밑에 계신 지도과장님이나 상무, 지도상무 이런 분들이 제안해서 프로그램 올릴 때 거기에서 지금 조합장님이 최종적으로 낙점을 하죠. 그때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요. 우리 교장 선생님 떨어지셨습니다. 우리 조합장님이 나이 많은 교장 선생 했던 말 또 하고 고리타분하고 야 교장한테 무슨 강의를 들어 신나고 재밌는 강의 들어야지 하면서 저를 뺐다는 거예요. 교장이라는 타이틀이. 그때 제가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가 대책을 세웠어요. 어떻게 할까? 성공산학교는 대한민국의 저 하나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20년 전에 제가 만들었거든요. 자, 기억 한번 해보실래요? 이용준 선생님, 네. 대한민국에 육군사관학교 있죠? 예. 하나 해군사관학교, 하나 공군사관학교, 다 네. 하나입니다. 예, 민족사관학교까지 있어요. 제가 네. 있을 때 그때 저보다 바로 앞에 하나 생긴 게 농민사관학교가 생겼습니다. 경상북도에 김간용 도지사가 농민들도 네, 농사꾼으로 살지 말고 억대 부자가 되자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허청에 등록을 농민사관학교는 안 되니까 경북농민사관학교로 등록을 했어요. 특허청에 등록돼 있어요. 경북농민사관학교. 그분님께서 그 개강식 날, 그러니까 농민사관학교 개강식 날 강사를 누구를 쓸 건가? 이게 물색을 많이 했대요. 그때 제가 성공산학교 교장인 제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개강식 날, 농민사관학교 개강식 날 강사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께서 저를 선택한 이유가 농민사관학교니까 성공사관학교 교장이 강의하면 적격이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에게는 아주 좋은 브랜드였는데 지금 새로 저를 모르시는 조합장이나 저를 모르는 주관사, 쉽게 말하면 저를 강사로 초대를 하거나 추천을 하거나 컨택하시는 그분들은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교장이라는 게. 그래서 총장이라는 말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사학교 총장은 브랜드예요. 브랜드. 여러분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총장이라 하니까 대학교 총장이라는 이미지로 떠올리지 않습니까? 네. 저에게는 더 플러스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총장은 나이와 관계없다는 느낌이 싹 들 거예요. 교장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지만 총장은 나이가 그렇게 늙지 않아도 젊은 사람도 총장이 될 수 있어. 뭐 사무총장도 뭐 총장은 총장이니까요. 네, 저는 총무도 사무총장이라고 호칭을 바꿔줍니다. 그럼 일 더 열심히 잘해요. 그래서 브랜드의 어떤 그 변화를 필요로 해서 저는 이렇게 총장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사학교 총장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거든요.